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오늘 진행을 맡은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공정거래 관련 내용입니다. 제약업계가 그동안의 관행을 버리고 공정거래 준수를 다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제약업체들의 자정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의 주제는 CP 제도입니다. CP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약자인데요. 대기업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존재하죠. 법무팀이라고도 부르지만 단순히 법무만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업 전체의 규율과 내부 감사를 아우르는 기능을 합니다. 이 CP 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법령 변화를 법무법인 법승의 정현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CP 제도 익숙하지 않은데요. 무엇인지 청취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CP 제도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CP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기업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기업 스스로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준법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이 제도가 2000년대 초에 도입이 됐다가 현재는 폐지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유가 뭐죠? CP는 이미 2001년에 우리나라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CP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2016년도에는 이 과징금 감경 혜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CP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의 증가폭이 매우 둔화하였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372개 기업이 CP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22년 현재는 217개 기업만이 CP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징금 감경 혜택은 왜 없앤 건가요? 네, 과징금 감경 혜택이 폐지된 그 배경으로는 과징금 감경이 적절한가라는 논의도 있었고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전반적으로 과징금 감경 사유가 많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직접 부여하는 나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과징금만 깎아주는 그런 효과가 될까 봐 폐지가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 폐지되었던 CP 제도 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배경엔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는 최근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6월 20일 공포되었는데 이 개정안에서 CP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 개정안에 포함된 CP 관련 규정은 첫 번째,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도입되었고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공정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 공정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 공정위의 자율준수 평가기관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관련 규정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자율준수평가기관에 어떤 그 관련된 법이 들어온 거고 예전처럼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그런 건 현재 아닌 거네요? 네, 그 혜택으로는 과징금 감경 혜택은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로는 상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등급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중 상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가 아마도 가장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상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감경,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소비재 기업 그리고 뭐 불매운동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기업 같은 경우는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문제 없으면 조사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상위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표가 되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하여 공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큰 유인책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난해는 860건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2021년에는 직권조사만 해도 1470건이 있을 정도로 직권조사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직권조사 중에는 다른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비밀 등도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조사를 면제받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조사를 한다는 게 막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것만으로도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직권조사를 면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CP제도 도입하는 게 좋나요? 이 모든 기업들이 CP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CP제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기업들이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대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법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도 뭐 자율적인 법률 준수 등을 위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기 들어보면 뭐 굉장히 메리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법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의아했던 게 이 도입 자체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제도의 도입뿐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이 되나 이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선점 같은 거, 법의 개선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P제도를 단순히 도입한다고 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런 CP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제 법률은 일반적인 규정들만 나열하고 있고 이제 모든 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모두 법률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추상적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표 지침을 살펴보면 첫 번째 CP 기준과 절차 마련이 및 시행이 되어야 하고 최고 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 및 지원이 있어야 하며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 준수 관리자가 임명되어야 하고 자율 준수 편람의 제작 및 활용 그리고 지속적인 체계적인 자율 준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내부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뭐 그러면 이 방송만 듣고 개별 기업이 CP를 도입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각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군마다 강조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 오늘 라디오에서는 이런 추상적인 절차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주위에 CP제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곳에 가서 각자가 속한 산업군의 위험 진단을 받아 맞춤 솔루션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CP제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CP 절차가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최고 경영자 측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지원을 할 의지가 보여야 하며 CP를 운영하는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는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도 이행이 되어야 되고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자율준수 책자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